지난 금요일 이재용의 5년 선고에 대해서 사필 기정이다. 드디어 자본의 정치에 대한 유혹과 이 포획을 끊어야 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칠까봐 이재용이 뇌물죄가 유죄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까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묵시적 동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없다 해서 법리적인 문제로만 그러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을 하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좀 가끔 가다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있어서 차라리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조금이 눈꽃만큼이라도 하겠는데요. 사실 이재용 5년 선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 두세 달 뒤에 2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심에서요 3년 때리면요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요 차례차례로 틀어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재벌 회장을 한 번에 왕창 틀어주면 그야말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왕창 틀어주면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 판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명백하게 돈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쓰고 탈세를 하고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정려를 불법 정려를 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수백억 수천억을 틀어주면 재벌 회장들을 어떻게 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5년 때립니다. 선고를. 구형은 한 10년 때립니다. 그러니까 2심 가면 3년 때립니다. 3년 이하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무죄라고 하면서 3년을 때려서 전체적인 죄를 조금 낮춘 다음에 집행유예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벌 회장들 대부분 오래 감방에 있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십니까? 재벌 회장들이 한국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없으면 한국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요? 70년대, 60년대 가졌던 사고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재벌들과 이해관계가 몇 있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을 파고들어서 이데올로기를 퍼뜨려서 재벌 회장님의 이익은 보수의 이익이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정말로 이재용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재용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줬고 그렇게 이재용을 위해서 앞장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재용이 뭘 해줘서 그렇게 또 한국에서 돈 최고 많고 김현장과 태평양을 쓰면서 좀 있으면 풀려날 이재용을 향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까? 정말 걱정하는 만큼 이재용이 깜빵을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고 박근혜가 걱정이 돼서 우리는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하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원론적인 입장에서 사필 기정이다 했지 솔직히 이재용은요 정권과의 서로 정산 문제만 남았지 나머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재용은 결국은 2심 가면 한 3년 되어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재용이 그러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을 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한 3, 4년 선고를 받아도 사면으로 특별 사면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복권까지도 금방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남았겠습니까? 정권과 이재용 간의 정산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자, 문정권으로 보면 이재용이 풀어주는 것은 한마디로 뇌물죄가 날아가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촛불 정신으로 박근혜 정권을 뇌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몰아왔는데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것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도 뇌물죄가 날아가면 석방이 당연히 될 거고 이재용은 그렇다고 풀어주자 치자 그렇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에 대한 뇌물죄도 날아가 버리면 정권으로서는 촛불 시위를 부추겨서 정권 들어먹었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촛불 혁명이 처음부터 혁명이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소지도 있겠죠. 이거하고 관련 없이 저는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만큼의 또 여러가지 법정에서만큼의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대통령에 비해서 공평했냐? 공평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만 썼냐? 딴 사람들은 빠져나갈 능력이라도 갖췄지만은 빠져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그 정도로 법정에 서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렇게 보자면 1심에서 적당한 형을 때려서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5년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 2심에 가서 장난칠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이재용에 붙인 이건희는 지난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라는 문제가 있었지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가지고 이렇게 저가 주식 발행을 해서 그 차익으로 이재용에게 편법 정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건희 회장이 폐암이 걸렸니 미국 가고 난리를 쳤고 이랬는데 이때 이제 하나 더 드러난 것이 열린우리당 당시 참여정권은 삼성공화국처럼 가면서 이 사태를 상당히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엑스파일 사건까지 덩달아 터졌습니다.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도 이제 터져가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삼성 SDS의 이 BW 발행과 관련된 그 차액을 이재용과 관련된 에버랜드 편법 정리와도 연결되면서 한마디로 일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가니까 결국 에버랜드하고 삼성 SDS 이런 주식 편법 정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8천억을 사회에 헌납을 해서 구속을 피하면서 참여정부는 이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한마디로 무슨 장학재단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좌파들이 뜯어먹는 구실로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 만들어진 8천억의 삼성 고른기의 장학재단에 대해서 당시 노회찬 의원은 이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 SDS 편법 정려 등이 문제가 된 데다가 결국은 여기에 엑스파일 사건까지 터지자 노무현 정권에서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안으로 제시한 게 8천억 장학재단이고 결국은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이 8천억 재단을 어떻게 뒤치다끌이 하는가에 대해서 정권이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재벌 회장을 처벌하기보다는 8천억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 한마디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관여하고 좌파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하면서 주물렀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 이재용이 국정농단에 다시 연루된 이 사건은 또다시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1조 원을 헌납하는 행태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무현 정권 투인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1조 원을 장학재단이니 어쩌니 하면서 마무리해서 재단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걸 갖다가 또 끝내고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박근혜 최순실을 한마디로 미르니 K스포츠니 재단을 만들어서 한 700억 걷어왔다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못이라고 뇌물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또 1조 원이니 8천억이니 하는 돈을 만들어서 그걸 뜯어먹고 산다면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문제의 결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시중에 떠다닙니다. 한간에는 이재용이
한 3년 정도 소유와 경영 분리로 풀려나더라도 회사에 손을 좀 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재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었다. 이런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삼성과 노무현 정권 간에 유착도 되었고 때로는 긴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8천억 장학재단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뒤로 좀 물러나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재단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이 어떤 행태로든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면 눈 딱 감고 봐줄 수도 있었겠죠. 왜 거부를 하느냐? 이재용으로서는 지금 최지성, 장충기 등도 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같이 구속됐고 여기에 홍석현 그러니까 외삼촌, 어머니, 여동생 등 온 사방이 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용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신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재용의 불신 성향을 결국은 정권이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은 결국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떤 행태로든 세게 버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루머가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은 아마 2심까지 가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재용이 내가 당분간 일선에서 떠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루머가 맞다면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2심에서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다면 이재용은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고 몇 달 살다가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한 1조 정도의 사회 기분이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특별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사이에 삼성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다툼은 매우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권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죠. 노무현 정권 때도 한때 삼성의 2인자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 삼성에 좀 관여하는 게 아니냐. 에버랜드라든지 SDS 문제가 터지고 엑스파일이 터지니까요. 그렇게 했지만 삼성 이건희는 결국 이 정권에게 8천억 재단을 헌납해서 자신의 문제를 다 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내부에 둘러싸고 있는 내부에서의 어떤 이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조차도 결국은 정권이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결국 이재용을 또 다른 장학재단을 만들게 하는데 유도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재용 문제의 결말은 법은 법대로 정리되어서 설사 무죄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삼성으로부터 단돈 1원의 재단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부나 헌납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으면 징역을 살아야 되고요. 제가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무슨 재단을 만드니 뜯어먹고 정치 권력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요. 이재용 문제는 이재용이고 또 이재용 문제와 연관된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이 대응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단 문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쪽의 힘은 이 무게는 들은 거죠. 재단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보자면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에서 자신들도 과거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뭣도 모르는 국민들만 이런 문제에 끼어들어서 자기 마치 1인양 이재용 석방시켜라 어쩌라 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재용은 계산만 맞으면 내일이라도 석방됩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맞느냐 이런 문제고 그거는 전적으로 정권과 이재용 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우매한 국민들이 한국 최고 부자 이재용과 그들과 또 깊숙한 시절부터 물밑에서 관계가 되어 있는 정권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문제는 이재용한테 맡기라. 다만 또 재단을 만들든가 이런다면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재단 만들게 한 정권부터 탄핵시켜야 됩니다.